어르신 요즘 시장 다녀오시면 깜짝 놀라시죠? 지난주만 해도 한 바구니에 3,000원이던 시금치가 이번 주엔 6,000원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계란 한 판 사려다 그냥 발길 돌리신 분도 계셨을 거고요. 이게 살맛이 나야 말이지. 이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윤 팀장이 준비한 소식, 바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일부 사람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나 다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고,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1인당 50만 원까지, 가구 전체로 보면 최대 208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 이 돈 절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도 꼭 직접 하셔야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왜 돈을 주는 걸까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지역 시장도 횡하고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 팀장이 얼마 전 용인중앙시장을 갔는데요. 만두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엔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2봉지씩 사가셨는데 요즘엔 한 봉지도 안 팔리는 날이 태반이라고요. 이런 상황을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소비를 늘리자, 어르신들처럼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자, 이런 취지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한 겁니다. 이 돈, 현금인가요? 어르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현금은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아니면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급받은 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 쓰지 말고 우리 동네 시장이나 가게에서 쓰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윤 팀장 지인 어르신 한 분은 이거 받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려니까 안 되더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온라인 쇼핑 안 되고요. 배달앱도 안 됩니다. 가능한 데는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 식당, 병원, 약국, 학원, 미용실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동네 상권입니다. 이렇게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어르신,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데 매달 보험료가 27만 3천 원 이상이라면 상위 10%에 해당되니까 이번 지원금에서 제일 적은 금액만 받게 됩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 위계층 같은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돼요. 이건 다음 장에서 윤 팀장이 표로 쫙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7월 중순부터 시작, 신청 꼭 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거 아닙니다.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윤 팀장이 알고 있기로는 2025년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청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그 기간 안에 신청 안 하시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윤 팀장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개인 인증은 본인이 하셔야 하니까 꼭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요즘 말로 이런 걸 몰라서 못 받는 돈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분명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해뒀지만 신청 안 하면 그 예산은 다시 들어가고 어르신 손엔 남는 게 없어요. 나도 해당되나? 어떻게 신청하지? 이런 생각 드신다면 윤 팀장이 잠시 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어르신들 돈이 나가는 건 정말 빠르지만 들어오는 건 너무 어렵죠.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 받을까? 받을 수 있는 금액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대체 얼마를 주는 건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 팀장이 표도 만들고 예시도 정리해서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소득 수준과 가구 수에 따라 달라요. 지원금은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냥 전 국민한테 주니까 나도 받겠지 하시면 안 돼요. 정부가 정한 기준은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소득 상위 10%, 일반 국민 하위 90%, 차상 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서 소득 기준을 판단하는 건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예시. 나는 내 소득이 상위인지 하위인지 모르겠다.
이럴 땐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인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27만 3천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분류됩니다. 이보다 낮으면 일반 국민 혹은 차상 2계층에 해당될 수 있어요. 윤 팀장이 동네 어르신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수원에 사는 이창순 어르신은 딸과 함께 사시면서 소득은 거의 없으신데 딸이 직장인이라 보험료가 가구 전체 합산으로 높게 나오니까 이번엔 상위 10%로 분류돼서 금액이 적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구 기준은 세대주 중심으로 묶이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과 가족이 함께 사시는 분은 지원금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살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지방에 사는 분들 중에 우린 여기까지 신경 안 써줄 거야 하고 포기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진안군, 경북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같은 곳은 공식적으로 인구 소멸 우려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무조건 2만 원이 더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사례, 김포에 사는 70세 이모 어르신, 혼자 사시고 기초연금 수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1차 15만 원, 2차 35만 원, 50만 원. 김포는 인구소멸 지역이 아니므로 추가 없음. 최종 지급액 50만 원. 사례, 경북 고령에 사는 65세 부부, 차상 2계층, 지역은 인구소멸 지역. 1차 15만 원, 2차 25만 원 추가 2만 원, 42만 원, 2명. 부부 총합 84만 원. 사례, 서울에 사는 4인 가정, 맞벌이 부부로 건강보험료 합산 27만 원 이상, 소득 상위 10%, 1인당 15만 원, 4명 60만 원, 인구 소멸 지역 아님 추가 없음.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 건강보험료로 소득 판단. 가구 기준은 세대주 중심으로 묶음. 인구 소멸 지역이면 추가 2만 원 더. 1인당 최대 50만 원 가능. 가구 전체로 보면 최대 208만 원. 어르신 혹시 나는 몰라서 못 받겠더라 하시는 분 계시면 꼭 자녀분이나 가까운 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이게 한번 신청하면 2차까지는 자동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첫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감이 조금 오셨죠? 어디서 신청하고 어디에 쓰나요?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 알겠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 신청하는 거야? 또 받은 돈은 어디에다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잘못 알아두시면 신청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괜히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래서 윤 팀장이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신청 절차랑 사용 가능한 곳까지 아주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신청은 언제부터 놓치면 끝이에요. 지원금은 2025년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냐? 신청 기간은 약 2주에서 4주 사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정한 날짜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귀찮다. 나중에 하지 뭐. 이러시다가 놓치면 진짜 못 받습니다. 한번 놓치면 다음 기회 없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그리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 1점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 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신청하실 경우 다음 경로를 이용하셔야 해요. 정부24, 보조금24,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을 하고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카드 포인트로 받을지 아니면 선불카드로 받을지 고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나 가까운 분과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윤 팀장이 실제로 보니까 노원구에 사시는 박수님 어르신은 동사무소 가기 전에 자녀 도움으로 정부24 앱에서 쉽게 신청하셨어요. 본인 인증만 도와드리면 나머진 어렵지 않습니다.
2점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난 폰도 어렵고 인증도 모르겠다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럴 땐 그냥 동네 주민센터로 가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하면 끝.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가족이 대리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위임장이나 본인 신분증 사본 필요하니까 이건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원금은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이제 신청을 마치고 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로 받으셨죠? 그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여기서 또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나 온라인에서는 못 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 전통시장, 동네 식당,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학원, 세탁소, 문구점 등 사용할 수 없는 곳,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렌터카, 주류 전문점 등 예를 들어서요. 지원금을 받아서 동네 정육점이나 분식집 가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려 하면 결제가 안 됩니다. 윤 팀장이 자주 가는 안양중앙시장 안에 송칼국수집 사장님이 이 지원금 덕분에 다시 손님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용기한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돈은 받은 뒤 약 4개월 이내에 쓰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돼요. 그래, 나중에 한꺼번에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간 그 돈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정부24나 보조금24 같은 공식 경로만 이용하세요. 요즘 지원금 신청 도와준다는 사기 문자 많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1인 1회 지급 원칙이라 중복 신청 안 됩니다. 대부분 세대주가 가족 전체를 신청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차 지급 후 2차 지급은 자동 지급될 수도 있지만 그 첫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어르신, 이건 단순한 선심성 지원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는 소비 명령서와도 같은 겁니다. 받고 쓰는 것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 가게도 숨통을 트게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동네 주민센터 한번 들러보시고 자녀분들과 함께 정부24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르면 못 받는 시대. 이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앞으로도 윤 팀장이 이런 복지 혜택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계속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 같이 손잡고 가봅시다.